자, 지금부터 중개 계약 부분인데요. 116페이지부터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파트가 들어갑니다. 뭐 중개 보수 앞 뒤에죠. 201페이지까지 이 책 잡아 보시면 거의 20%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에서 전반적인 시험이 다 나옵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이 결과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문 수업할 때 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 출발할게요. 일단 우리가 인문 수업할 때도 했는데요. 어떤 출발점을 서론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지 싶어요. 그리고 진행한 걸 본론, 그리고 결과를 결론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 법에도 이러한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합의되는 시점, 이 합의되는 시점을 우리가 뭐 시작의 개념으로 체결이라고 쓰죠. 예를 들면 우리 중개면 중개체결이라고 쓰면 되고요. 그 진행하는 과정을 이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개 이행이라고 하면 되고요. 끝 마무리를 우리가 이 완료라는 말이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입에 익혀서 그런 건데 완성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중개 체결, 중개 이행, 중개 완성. 여러분 같으면 임대차 같으면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의 이행, 임대차 계약의 완성. 뭐 계약이란 말 빼면 임대차 체결, 임대차 이행, 임대차 완성 이런 식의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일단 손님이 찾아옵니다. 이 의뢰 손님인데 이 오늘 해석을 위해서 매도인이라고 지칭할게요. 이분이 자신의 주택을 팔고자 왔다 이것입니다. 왔는데 누구한테 받겠어요? 당연히 이 당사자 개념이니까 어느 누가 있어야 되겠죠. 이 개업 공인 중개사만 주문을 받게 돼 있어요. 개공. 그래서 내 집을 팔겠다. 알았어. 이거죠. 그러면 이 둘이가 의사 합의가 일치가 됩니다. 아니,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무슨 계약인가라고 표현했겠죠. 소개 계약이다라고 하여 중개 계약이라고 표현해요. 소개 계약. 그래서 항상 어떤 식의 키워드가 앞에 숨어져 있다. 도급 계약, 임대차 이런 식의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의뢰인의 선택입니다. 이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이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 사람 선택에 따라 이 중개 계약 포맷이 바뀝니다. 한 사람에게 갈 것이냐, 여러 사람에게 갈 것이냐. 이 사람이 여러 사람, 이 집, 저 집 다 내 집을 내놓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편 타당한 방식으로 하여 일반 중개 계약이 되겠죠. 일반 중개 계약. 하지만 나는 너에게만 가면 이것을 정속 중개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중개 계약을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거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구대에 의해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것들이 다 이쪽입니다. 하지만 정속 중개 계약은 이 사람은 이쪽 측면에만 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시킬 수 있는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정속 중개 계약이 일반적으로 많이 할까요? 네,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집 주택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10억 내외 되겠죠. 뭐 아주 고가 주택은 2, 30억도 할 수 있겠지만 통상 10억 미만이 대다수입니다. 하되 그 대상이 만약에 토지 아주 그 용도가 정해진 토지이거나 뭐 골프장이나 염전이거나 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특화화된 업무 부서에게 많이 맡겨요. 그러면 그분들의 경우는 나 이외 거래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 서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 정속 중개 계약을 많이 체결해요. 그래서 이 특수한 물건은 이쪽으로 많이 가고요. 보편 타당한 물건은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속 중개 계약에 또 최대 단점이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신뢰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만약에 개업 공인 중개사가 능력이 터무니없이 안 좋다. 그럼 다른 집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속 중개 계약할 때 어떤 서비스 제도도 함께 도입이 되었냐 하면 너희들의 이 블락을 어떤 하나의 망을 만들어서 함께 들어가 이용해라 라고요. 정보통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부동산이란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정보망이란 제도를 함께 도입을 시켰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당신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모델의 어떠한 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망을 만들어 두었어.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개 계약 주문을 받게 되면 이 개공은 이 집의 어떤 진위, 당위, 여부 이런 걸 확인하겠죠. 확인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사고자 하는 주체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되 이것을 안 하고 팔게 되면 불안전 판매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설명할까요? 구매자이겠죠. 그럼 매도인이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이 매도인은 개공을 통해서 전달이 된 상태고요. 이 개공은 열심히 이 매수인을 찾아서 설명을 하여 서로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자, 노란색 잘 봐요. 이 매도인과 개업공인 중개사 이들도 이거는 계약이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말을 붙여볼게요. 이 둘이는
여러 사람에게 갔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제가 표기하겠습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와 매수인 이 둘이는 정석 중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계약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도 관계없다는 걸 제가 색으로 보여드렸어요. 즉 이들에게는 여러 사람을 찾아갔지만 이 사람은 너에게만 물건 사겠다. 이런 그림을 그렸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중개 계약 하나당 보수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보수의 어떤 거리가 되고요. 중개 보수라고 다 적어드릴까요? 각자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면 시점이 같다 보니까 한 번에 양쪽이 다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중개계약 하나당 보수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중개보수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매도 측 개공이 있을 것이고 또 매수 측 개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개공 매도 측 한 명, 매수 측 한 명 이렇게 둘이가 되겠죠. 그럼 이 매도는 매도 측, 매수 측에게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중개계약 하나당 중개보수 하나 연결됐죠. 자, 이랬을 때 이 둘이가 서로가 의사가 합의가 돼요. 의사 합의가 되는 것을 위에 있는 글자 힌트 그러면 체결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체결의 다른 동의어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계약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을 가져오잖아요. 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게 자신의 이익을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 체결이라고 해요. 또는 거래 계약. 우리가 거래 계약, 거래 체결이면 양 당사자 입장이다. 중개 계약도 양 당사자지만 의뢰인과 개공. 자, 정리해요. 의뢰인 개공이면 중개 계약, 의뢰인이면 거래 계약.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당사자가 거래 계약을 함으로써 이렇게 거래 계약을 함으로써 개공은 어떻게 될까? 중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다가 중개 완성이라면 그 대상자가 개공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거래 체결이라면 그들의 입장이에요. 입장 처리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다 했다면, 거래 계약 체결을 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두상으로 하면 서로가 좀 힘들어져요. 요즘에는 이 계약 큰 거 할 때는 녹음도 하고 기타 등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래의 유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서화해라.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한 내용을 기록해야겠죠. 우리 팔고자 할 때는 어떤 없는 말도 막 지어내다가 막상 계약할 때 되면 다른 소리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이렇게 되고요. 일해주고 일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자신의 중개업에 대해서 책임져주는 서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이 날까? 아니요. 개공은 이 사람이 이제 돈 받고 물건 넘겼죠. 자, 돈 받았으면 권리 넘겼죠. 이 사람 진정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찾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이 거래 계약서를 바탕으로 세금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세금의 납부 이야기 있는데 이 세금 이야기는 조금 적고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종전제도와 신규제도 이야기 좀 합시다. 이 종전제도는 거민 계약서를 썼어요. 여기서 계약서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래 계약서예요. 거래 계약서에다가 우리 정부가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다운계약서 느낌이 나더라도 어떻게 통과시켜준다 이것입니다. 자, 어떤 상대적 가격이 아닌 절대적 어떤 포맷이어서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현행 제도는 부동산이란 것을 당신들이 거래했다면 신고하라.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대의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10명이면 있다면 9명은 전부 다 10억에 거래했어요. 나 너만 어떻게 1억에 거래했어? 좀 이상하지 않니? 이런 식의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답을 찾아내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을 내고 등기하는 과정들이 남아있게 된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까? 의외로 간단해요.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업을 무슨 업인가요? 중개의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해요. 이걸 중개업이에요. 자, 이 중개업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 기본적인 윤리성을 갖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비밀 준수.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악의적 행동을 하지 마라. 금지 행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반복적인 게 중개업이다. 자, 그럼 이 중개업을 하였을 때 여러분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참 좋아요. 한데 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제재가 따라가깁니다. 이때 우리 제재는 어디까지 행정부에서 하는 제재이기 때문에 행정제재라고 표현하고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파란색으로 페이지 기재를 할 거예요. 페이지. 요 그대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행정제재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너 일하지 마. 일하지 마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행정처분은 우리가 취소와 정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벌이라고 있어요. 행정벌. 행정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행정형 벌이 돼요. 이걸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행정형 벌이라고 하죠. 형사처벌입니다. 시중에 우리가 사법기관에 힘을 받아서 뭐 처벌한다 하면 요걸 찾는 문제예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있을 그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법시효는 이행강제금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이고 우리 여기서 하는 과태료는 일시적인 요금을 얘기한다. 그래서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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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정, 행정제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묶여가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전체 내용이 40% 가까이 되니까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주자주 봐줘야 됩니다. 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 책 페이지 보면서 아, 이 영역 배울 때 여기구나 하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게 116페이지죠. 자, 그리고 120페이지. 그리고 이게 127페이지. 앞으로 이 세 개는 어떤 영역?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꼭 인지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이제 133페이지 보면 기본 윤리 있고 여러분이 뒤에는 134페이지 쭉 있죠. 일단 133, 여기 133에 숫자만 좀 적어볼까요? 여기 133에 해당하고요. 136 그리고 137 되고요. 자, 이제 146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서는요. 내용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성 시점은 여기다. 여기 같은 내용인데 작성 시점이 여기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 153 되고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가 지었지만 이게 159예요. 요 뒤에 세금 얘기 있었죠. 우리가 세금 얘기 부동산 거래 신고가 159 되고요. 그리고 170페이지. 여러분이 한 번에 다 보셔야 돼요. 187. 요 보수들이 요겁니다. 요 중간 적을까요? 187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뒤에 요 부분 뒤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채 교육하는 것은 별도로 보셔야 돼요. 별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디를 보냐 하면 234, 234네요. 요게 행정처분이 234페이지고요. (257페이지) 요게 257이에요. 해서 요 지금 파란색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게 이 파트이구나 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를 한번 들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고 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자꾸 써야 돼요. 요것만 제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금지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윗돈을 받았습니다. 윗돈은 수수료 초과죠. 수수료 초과의 경우는 금지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이 개공이 금지 행위를 하게 되면 방금 했던 수수료 초과의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의도적이면 등록을 날려버립니다. 실수라면 좀 이해를 하겠다 이거죠. 두 번째의 경우는 여기는 행정형벌에 의해서 1년에 1천의 사유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거리가 있다면 그것이 이 바로에 있는 제재와들 연결시킨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 어느 하나만 잘못하면 어떻게 다 이쪽에 와요.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하지 않게 되면 업무 정지에 오고요. 확인 설명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에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만약에 이 중개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받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을 못 받는 이유가요. 이 중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3년에 2천. 그래서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 이거예요. 관계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관계도를 여러분이 입에 익혀 두셔야만 공부가 한결 쉽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요거 좀 지울 것인데요. 요거만 좀 지울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림 한 번만 더 익혀주세요. 뒤에 수업 나가면 바로바로 치고 나가려면 이 그림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머릿속 입력해야 돼요. 의뢰인하고 개공이 오면 중개계약이다. 여러 사람에게 가면 일반 중개, 한 사람 가면 정속 중개계약.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여 그 물건 취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양 당사자 앉혀놨다.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 거래 당사자 만난 걸 거래체결 또는 거래계약이라 하고 개공의 입장은 이걸 중개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때 어떤 계약이든지 관계가 없다. 둘이를 만나게 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돈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업무보증서 교부가 된다. 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직은 시작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결과는 중요하다. 다시 해요. 시작은 우리 집에 계약하지 아니하면 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가 체결과 이행 과정이에요. 하지만 아래는 완결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이제부터 얘기합시다. 자, 우리 여기 서 얘기 나오죠. 여기도 일반 중개계약서가 나오고요. 정속 중개계약서가 나옵니다. 단지 서식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자, 서식 이야기는 한 번에 지금부터 봐둬야 돼요. 지금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할 것인데 여러분의 세 가지 얘기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입에 익혀둬야 됩니다. 오늘부터 중요해요. 서식은요, 일단 제일 먼저 성격을 따지게 돼 있어요. 성격은요, 모든 것은 최고 권한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둔 서식을 쓰고요. 국정이 만든 서식입니다. 이것을 법에서 정하면 이 사람이 법에서 만들면 법정 서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면 의무적 서식, 그리고 이용하면 좀 어때? 하면 권장 서식이라고 표현해요. 이때 여러분이 권장이라고 나오게 되면 항상 무엇이 나오냐 하면 여기 적을게요. 여러분이 이거 적을 수 있으면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거 못 적으면 이거 써. 이런 식으로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필요적 사항. 그래서 필요적 사항이 있다는 것들은 전부 다 권장 서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써.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성격을 알면 그 다음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작성은 최종 책임자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권한이 내보다 높은 사람이 해요. 여기는 전부 다 개공입니다. 개공.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 정속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업무보증서 이렇게 작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 외 소공도 가능해요. 하지만 오늘은 예외적인 건 일단 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만 기억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작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요. 요게 나오면 그 다음 나올 단어는 교부와 보존이라는 단어가 입에 익혀두세요. 판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교부는 내 앞에 사람이에요. 내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을 우리가 의뢰인, 두 사람이면 당사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의뢰인 또는 당사자, 그러면 한 부를 주고 두 부를 준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보존은 개공이 합니다. 보존하면 기간이 나와요. 없는 것도 있고요. 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내 하나 보관합니다. 만약에 의뢰인이라면 이건 중개계약, 일반중개 이쪽 있죠. 그럼 두부 작성이라고 하면 돼요. 밑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같으면 두부 한부기 때문에 세부 작성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성은 두부가 될 수도 있고 세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은 항상 우리 자필 기록하는 서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인한다고 할까요? 돈 찍는 날인이 있어요. 날인. 자, 그런데 우리 사인은 안 됩니다.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도장. 예. 근데 이 서식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왔다 옆집에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꼼꼼하게 도장 찍을 필요 있어요? 아니죠. 서명, 그런 때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면 돼요. 하지만 밑에 것에 이건 돈에 관해서 바로 직결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책임은 항상 행위자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일을 다 누가 했어요? 개공이 했잖아요. 개공.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데 개업공인중개사 유형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중개법인 이렇게 나오면 주된 사무소 나오면 우두머리가 누굴까? 책임자죠? 아닙니다.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여기서 이렇게 잘 바꾸네요. 그리고 분사무소가 대표자
아니에요. 책임자예요. 시험은요. 여기서 이걸 자꾸 바꿔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부분사무 책임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들과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즉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한 소공만 들어가라. 그래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라고 돼요.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서 나오면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성격, 작성, 책임. 성격이 나오면 항상 이 사람이야, 항상.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이건 달라진다. 그리고 작성하면 교부 보전, 자동으로 넘어간다. 항상 교부와 보전은 개공이 의뢰인, 개공이 당사자, 그리고 나. 그리고 책임 나오면 서면 또는 날인, 서면 및 날인 이렇게 증의된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진도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파란색을 좀 봐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파란색 잡았는데 실지 거래할 때 예정 금액 이 정도이면 되겠다. 이걸 예정 금액이라고 해요. 이 정도이면 되겠다. 이게 예정 금액이에요. 어디까지냐면 자 봐요. 여기까지예요. 위에는 전부 다 예정 금액이에요. 예정 금액. 하지만 아래는 다 거래 금액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정 금액이 하나 더 있어요. 확인 설명서.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계약서 이후는 전부 다 어떻게? 실제 금액이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후는 세금밖에 없어요. 세금. 그래서 세금 나오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거민이나 거래계약서는 실제 금액이라고 해야 되고 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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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금액 이렇게 된다. 가능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서식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속에 개별적인 내용들도 나오겠지만 주로 여기서는 비교하는 문제 형식으로 잘 나와요. 비교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비교 또는 일반 중개와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정소중개계약 비교 또는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비교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업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집중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책 샘플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샘플은 양식입니다. 우리 118페이지 좀 봐요. 네, 이번 수업을 하기 위한 다 준비들이에요. 118페이지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 이론 공부 외에 우리가 서식을 꼭 봐야 돼요. 서식을 보셔야 돼요. 계속 강조합니다. 서식을 꼭 보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 숙지되었을 때 이제 들어가면 딱 맞겠죠. 자, 일반 중개 정수기 비교해야 되니까 뭐 같은 시간 합시다. 뭐 같은 시간 3개 하면 되니까 하고 이제 진도 금방금방 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개괄직입니다. 지금까지 했는 게 중개업의 개괄이에요. 개괄직 설명입니다.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제일 중요해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제목으로 계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오늘 했던 요 수업하고요. 여러분이 요 앞에 제가 잠깐 지웠던 거 있었죠. 행정처분은 어떻게 구성됐다. 행정을 어떻게 했다. 요거 내용을 뒷부분에 가면 또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두 수업은요. 다시 제 강의 들을 때 그거부터 먼저 들으세요. 지금 하는 이거와 뒤에 제재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먼저 반복적으로 듣고 귀에 익혀두고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면 법령 아무리 점수 낮게 나와도 8, 90은 쉽게 나와요. 가능하시겠죠? 네, 다음 시간에 본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